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는요, 금융보안원이 표준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금융 쪽에서는 핀테크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금융보안기술, 금융보안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핀테크가 사실 새로운 금융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금융 관련해서는 한 7건,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한 건의 그 기술 보고서를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특히 상호 연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개념하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표준으로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목표는 국제적 표준이 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과거에 보면 이동통신이나 뭐 더 과거에도 보면 VTR 같은 거 이제 표준 정할 때 뭐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그 향방도 달라지지만 국가의 그 상황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기술 표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제적 표준이 먼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하셔야지만이 국가 경쟁력이 사실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나 큰 그 혁신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베네수엘라에서 그 페트로로 국민연금을 지급한답니다. 재밌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국민연금 개선안이 지금 이제 발표됐습니다. 뭐 9에서 13%를 준다. 뭐 지난번에 한번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대통령께서 이거는 국민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해갖고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이 그 정도로 민감한 건데 베네수엘라는 어떤 이유인지 국민연금을 국가지정 암호화폐로 주겠다라고 해서 페트로로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트로가 뭐죠? 그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기본으로 한 암호화폐라고 해서 페트로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또 연금 수령자들한테 개인 지갑을 다 만들려고 해서 개인 지갑으로 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다시 또 은행에서 그걸 또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란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이거 참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많은 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지금 나라가 거의 뭐 망할 지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다는데 국민연금까지도 또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내가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 유정자들만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앞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석유를 살려면, 그러니까 원유를 살려면 페트롤로 지급해라라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것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라크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죠. 이라크가 왜 전쟁이 났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가 전쟁 난 게 사실은 그 석유 그 결제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꾼다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베네수엘라가 과연 페트로로 앞으로 원유를 살 때 페트로로 써달라는 게 과연 세계적으로나 또 어느 정도나 될지 또 그 막강한 강대국들하고 어떻게 해서 버텨낼지 참 의문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중국도 현재 암호화폐를 금지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ICO도 금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런 나라들이 베네수엘라한테 그걸 할지 의문인데 베네수엘라 혼자서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까지 암호화폐를 줄 정도면 현재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워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고요. 우리나라도 그 국민연금 개선안이 지금 나와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많은 그 논란이 있을 텐데 관심 있는 상황이라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오늘 이야기 좀 길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노보그라치는 뭐 내년엔 디지털 금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뭐 주장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보그라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혁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겠죠. 혁명이라는 게 뭐 꾸준히 잠재되어 있던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관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지금
월가에서 유명한 시장 분석가 톰 릴이라는 사람은 현재 비트코인의 공정 가격이 13,800달러에서 14,800달러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달러로 한 3,400달러. 현재 시세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70만 원 정도 수준에 지금 와서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전체가 지금 시장이 과거 이제 작년 1년 전에 최고조에 올랐을 때가 1조 달러라고 하는데 전체 그 규모가 지금은 1,051억 달러. 어제 오후 4시 시간으로 1,051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보고 그렇잖아. 톰리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서 투자는 안 하는 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본인도 뭐 6,200달러가 최고 바닥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 3,400달러 그 절반까지 가 있는 상태니까 본인도 나는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뭐 인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긍정론자들은 현재 한 3,400달러인데 한 3,000달러 선이 거의 바닥일 거라고 하고 내년에는 2만 달러로 다시 열릴 것이다. 톰리 같은 사람이 유명한 시장 분석가들이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인데 14,800달러 그러니까 14,000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요. 부정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요. 하버드의 로거프 교수라는 분은 비트코인 1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그 가치가 없다. 100달러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긍정과 부정론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할 것이냐 더 하락할 것이냐 걱정되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도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뭐 시가총액이 5년 내 5조에서 10조 달러로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 지금 1,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아무리 권위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변동성 계속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이라서 버블이 거품은 곧 붕괴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긍정론자들은 14,000달러 수준, 부정론자들은 거의 100달러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100달러면 지금 3,400달러인데 지금에보다도 또 한 30배 이하로 더 거품이 붕괴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각국마다 규제가 달라지고 규제가 더 강화될수록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는 저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완전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복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가격이 현재 100달러까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3,400달러 수준에서 샀다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3,400달러 수준에 샀는데 14,000달러까지 가면 뭐 10,000불 정도 버는 거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복권 형식이 돼버린 형식이어서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하시는 분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해소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암호화폐들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생기는데요. 확실하게 규제 방안이나 세계 각국의 표준 규제 방안이나 표준 기술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인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